우리가 실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인데 실근의 부호는 근의 분리에서 경계값이 0 하나밖에 없을 때를 우리가 실근의 부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의 분리를 할 줄 알면 얘는 그냥 근의 분리를 풀어도 돼. 근데 경계값이 0밖에 없는 0 기준 0보다 크다, 0이 가운데 있다, 둘 다 0보다 작다, 경계값이 0밖에 없는 케이스에서 병축대를 쓰는 것보다 곱합대를 쓰는 게 조금 더 계산이 빠르니까 얘를 이용한다 라는 걸 배웠고요. 자, 바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양근이라면 0보다 큰 두 근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근의 분리가 되는 거야. 근데 경계값이 0 하나니까 이때는 따라하세요. 곱합비 네, 얘를 쓰는 게 낫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니 나는 하나만 하고 싶은데 하면은 그냥 우리가 근의 분리 경축대만 쓰면 얘도 어차피 다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시험 때는 이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실근의 부호는 곱합기로 처리를 해주는 게 좋고, 자, 그래서 그냥 두 근의 곱, 알파 베타의 곱과 합과 판별식 D 세 가지만 딱 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볼까요? 두 양근을 가지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양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같은 두 양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양근이라고 하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양근 하면 첫 번째 케이스로만 제한시킬 수 있어줘야 돼요. 자, 그럼 곱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양수 두 개 곱하면 당연히 무슨 수겠어요? 양수니까 두 근의 곱하면은 알파 베타가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되니? 불러주세요. 와, 마이너스요. A분의 C 이렇게 되고 이게 0보다 어떻다? 크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 AC의 부호가 어떻다? 똑같다. 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구분 안 하고 아래로 볼록 하나만 쓴 이유는 어차피 위로 볼록이든 여기다 아래로 볼록 그리든 두 근의 곱과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D도 안 변하고 그래서 얘는 굳이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근의 합은 양수 두 개 더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해서 주어진 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로 근과 계수 관계를 표현해주고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판별식 D는 이때는 D가 어떤 거야? 첫 번째는 0보다 크다. 이건 몇이다? 0이다. 둘 다 가능하니까 두 양근이라고 하면 뭐라 써야 되고요? D가 0보다?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0 이상 이렇게 해서 부등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3개. 이거 연립하면 답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하나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이래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A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부분을 뭐라 쓸 수 있고 A분 C 이게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그럼 해석은 민재 AC의 부호가 어떻다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뿔과 맞뿔 몰라요. 어쨌든 다르다. 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얘가 큰지 얘가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만약에 이게 더 절대값이 크다면 뭐 더하면 양수, 이게 절대값이 컸다면 음수. 그건 문제에서 추가적인 조건이 주어지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얘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판별식 B도 0을 기준으로 양쪽에 두 개를 가지면 지금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했으니까 양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확실하죠? 그럼 무조건 D가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 볼 필요가 없어요. D가 0보다 크다 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거 무시하고 요거 하나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좀 간단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음근이면 은호 두 근의 곱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불러주세요. 알파 베타는 그냥 A분의 C죠? 두 근의 곱은 이게 어떻다? 0보다 크다. 음수 두 개 곱했으니까 양수 되겠죠? 그럼 이거 가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부호가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가는 그럼 두 근의 합 어떻게 되죠?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고 그 합이 어떻다? 0보다 작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한 개 0보다 작다죠? 그럼 얘는 0보다 어떤 거예요? 큰 거죠?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둘의 부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판별식 D는 얘는 0보다 크고요. 얘는 0이니까 둘 다 가능하니까 D가 0보다 D는 B제곱 마이너스 4 AC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빨리 쓰세요.
이제 내가 지금 출력 바로 볼게. 이따가 수학 쓰자. 시간에 고 빨리빨리 수학 쓰세요. 그 시그널 부호를 판단해라. 그러면 우리가 곱합 D 그래프 대충 그려놓고 그냥 곱합 D 해버리면 되는 거죠. 사실 그래프도 그릴 필요 없어요. 곱합 D 하면 끝이에요. 근해 분리는 우리가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 그래프 상황에 맞게 경축 D 판단하고 연립을 하는 건데 이거 그냥 곱합 D 하면 끝이에요. 가은아, 시그널 부호는 뭐라고요? 곱합 D 하면 된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써 있어? 지워도 쓸 수 있어야긴 하겠죠? 배웠던 거고 설명했으니까. 자, 다음 이제 근해 분리는 경계값이 0이 아닌 다른 상황들도 다 포함시킨 거야. 자, 일단 2차니까 A는 0이 아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고요. 자, 그때 두식은 알파벳에 대하여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근해 분리라고 하고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그래프로 표현. 이때 주의할 거는 나도 모르게 아래로 블록으로 돌려서 실수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2차 계수의 부호에 따라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을 잘 판단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뭐 판단을 하래요? 경축비. 따라하세요. 경축비. 딱 외워야 돼. 경이 뭐야 하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경계값이 뭐냐라고 한다면 알파벳하는 누구보다 커야 돼요. 그 누구에 해당하는 게 경계값이고요. 그 경계값의 무슨 값을 보라고? 함수값. 그 함수값이 0보다 커야 하는지 작아야 하는지 이상해야 할지 이하여야 하는지를 보라는 얘기야. 자, 경축비를 따졌으면 마지막에 그 부등식을 연립을 하면 된다. 공통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근데 원래 경축비 3개를 다 따져야 되는데 좀 편해진 케이스가 있었어. 두 근 알파벳 사이에 경계값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뭐를 판단할 필요가 없대요? 축의 위치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라고 물어보면 수트 내용이 나와야 돼서 이건 그냥 외우세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두 근 사이의 경계값이 다 개꿀인 거야. 경하고 D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또 개꿀인 거. 경계값의 함수값을 보고 있을 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야.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인데 여기가 경계값 1 이렇게 돼 있다 쳐보세요. 그러면 경계값 1의 함수값 F1이 여기가 지금 F1이죠. 얘가 0보다 어떻다라고 말해줬는데 작다. 이거를 풀잖아? 그럼 D가 0보다 크다는 푼 거랑 똑같은 거야. 왜냐? 지금 여기를 지나려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는 어떤 지점을 지나려면 X축을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D가 0보다 크다가 이미 보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경계값의 함수값을 볼 때 그래프가 축을 뚫고 지나가면 D는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 케이스는 완전 좋은 케이스가 경계값 1을 기준으로 하나 1보다 작고 하나 1보다 크대요. 얘는 그럼 경축 D에서 뭐만 보면 되는 거야? 경만 보면 돼요. 이게 fx라고 치면 경계값 1의 함수값 f1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하고 축의 위치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두 근 사이에 무슨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계값 축 안 볼 거야. 축 안 봐도 되고요. 판별식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F1을 지나려면 무조건 뚫고 내려왔다 뚫고 올라가니까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D도 안 봐도 되니까 경험하고 그냥 바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케이스죠. 여기에다가 막 복잡한 걸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얘는 너희가 꼭 외워야 되고요. 자, 따라하세요. 경계값의 함수값의 부호 네, 경축 D에서 경은 그런 의미고요. 축은 따라하세요. 축의 위치. 축의 위치 따지는 게 좀 보통 어려운 문제로 나와요. 축의 위치는 그림 상황에 따라 잘 판단을 해줘야 되고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 오른쪽 왼쪽 이걸 따져주면 돼. 자, 판별식 D는 근을 몇 개 갖느냐 그점에 따라 나뉘면 되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두 근 사이에 경계값이 존재하면 두 근 사이에 경계값이 존재하면 개꿀이에요. 왜 개꿀이라고 그랬죠? 축의 위치 안 봐도 되니까. 축의 위치가 얼마나 까다로워. 그 다음에 경계값의 함수값에서 따라하세요. 그래프가 축을 뚫고 지나가면 뚫고 지나가야만 한다면 D는 어떤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0보다 크다가 보장되니까 굳이 안 풀어도 돼. 그래서 D를 생략하고 그냥 경험하고 그냥 끝내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건 알고 있어야 우리가 빠르게 슥싹 할 수 있겠지? 시험에 보통 이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 최소 한 문제 나와요. 근데 그 경계값이 정확하게 뭐예요? 아, 그 지금 물어보면 어떻게? 아까 경계값 처음 말할 때 얘기했어요, 그죠? 경계값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알파, 베타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알파, 베타 두 분의 범위가 1보다 크다고 제한된 거잖아요. 알파가 1보다 크고, 베타가 1보다 크다, 얘가 경계값이야. 경계값.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근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값이 경계값이고요. 잘 물어봤는데, 다음에 좀 더 일찍 바로 물어봐. 네. 자, 이제 바로 실전 케이스로 갈게요. 자, 2차 방정식 두식은 알파, 베타에 대하여 모두 P보다 클 때라고 했어요. 이제 프린트 지금 나왔을 때 가져오네. 프린트, 저기 데스크에 프린트 가져오세요. 자,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다 하면은 우리가 스텝 3를 딱 기억을 하세요. 스텝 1은 첫 번째 단계는 따라하세요.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문제야. 뭐가 문제일까? 2차원에서 그냥 그리면 안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라고요? 아무래도 안 써요? 혜인, 뭐가 문제일까?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2차원 계수. 그렇지, 2차원 계수 부호 주의하라 그랬죠? 지금 2차원 계수 부호 양수 무슨지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애매하면 태어가 뭐였지? 케이스 난 바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해봅시다. 1번 A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애매해서 못 그렸었는데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프를 그려주면 둘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쪽에 P 이렇게 놓고 알파, 베타 이게 X축, 여기가 F, X. 예, 귀찮으니까 F, Y는 FX 대신에 F 이렇게만 표현해 놓을게.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경축 D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경계값은 P죠, P. 따라하세요. 경계값의 무슨 값? 함수값 이쯤을 여기에 P, FP라고 한다면 이게 경계값 P, 이게 경계값의 함수값 FP가 되는 거죠. 경계값의 함수값이 0보다 어때야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바로 경해서 FP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화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오늘 사탕 먹었어? 사탕이 누룽지 사탕밖에 없어서 안 들어왔어. 아이씨. 근데 웬일로 이거 사탕 안 먹고 안 주네? 오늘 좀 안 좋게 잘 들어가. 자, 경했어. 그러면 혜인아, 경했으면 이제 뭐 할 차례? 얘 축의 위치를 따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질 필요가? 없겠죠? 바로 틀리겠죠? 아니, 있어요. 자, 축의 위치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게 언제라고요? 누구 사이에 뭐가 있을 때?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을 때? 경계값. 지금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 사이에 경계값 하나도 없죠? 이 왼쪽 바깥쪽에 경계값이 있죠? 그냥 따져야 돼. 그럼 축을 대충 땡땡땡 해놓고 판단을 하는 거야. 경계값을 기준으로, 경계값 P를 기준으로 축이 지금 오른쪽에 그려져 있죠? 그 오른쪽에 있는 건 괜찮은 거야. 그럼 왼쪽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 이 영역을 판단을 해야 돼요. 경계값이 이리로 넘어갔어? 그러면 축이 예를 들면 이쪽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하나는 무조건 이쪽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P보다 작은 쪽에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축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축 공식이죠? 이거 외워놔야겠지?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가 아니네. 경계값 P보다 어떻다? 나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같다 하면 여기 P에 딱 세워놓고 그래프를 판단하는 거예요. P 왼쪽에 하나 생겨서 안 되겠네. 무조건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축을 판단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얘 B 판단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그래프를 뚫고 경계값 함수값 점 찍은 게 그래프를 뚫고 지나간 지점에 있으면 안 해도 돼. 왜냐면 지금 얘 조건 이 두 개만 따지잖아? 그럼 어떤 케이스가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만 따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 P, 축 P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FP가 0보다 작아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이렇게. 그럼 이거 FP 0보다 작다 만족하죠? 축 P보다 오른쪽에 있다 만족하죠? 근데 애초에 두 근이 생기지도 않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 D를 따져줘야 돼서 D가 0보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지금 두 근이 같다는 서로 다르다는 보장이 없죠? 그냥 두 근이라고 했지 부실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이란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중근이어도 되는구나 해서
뭐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은혜가 할 수 있겠어? 이거 못하겠다? 그럼 이 문제 그냥 버리세요. 근데 그 고2 때도 버려야 돼, 고3 때도 버리고 계속 버려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게 좋겠죠? 자, 이거 지금 써보세요. 네. 그래프가 축을 들고 지나가는 그렇게 있나요? 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봐봐. 지금 위로 볼록한 거죠? 위로 볼록한 건데 일단 쓰지 말고 일단 멈추고. 위로 볼록한 건데 지금 경험했을 때 점이 여기 찍혔죠? 여기를 지나려면 꼭 축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지를 판단하면 돼요. 지금 이 위로 볼록이니까 저 밑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죠? 여기 지나려면 굳이 그래프를 뚫고 지나갈 필요가 없죠? 그럼 D 따져줘야 돼.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따져보세요. 경계가 여기 사이에 있었어? 이게 이렇게 있고 알파, 베타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경계 파트 함수 딱 하면은 요점 1,f1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하나 1 왼쪽 하나 1 오른쪽에 생길 수 있잖아. 이 점을 지나려면 아래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올 때 한번 뚫고 지나서 올라가. 내려갈 때 뚫고 지나서 내려가야 되니까 이미 이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가 보장이 되는 거야. 그럼 이해가 되나요? 그럼 그냥 기울 사이에 공개값이 있을 때라고 이거 그냥 경험하면 끝나는 거야. 아 근데 그게 두근 사이에 있을 때만 그럴 수도 있겠네. 다른 케이스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경우만 따지는 케이스 하나가 그냥 나와버리는구나. 그렇게 따지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뚫고 지나갔네? D 안 따져도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스태프가 두근 사이에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될까? 알파 뚫고 지나가려면 지금 떠오르는 건 그래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 무조건 그래야만 될 것 같긴 해서 그러면 아까 그 축의 위치를 판단 안 해도 된다. 그거랑 D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같은 조건으로 하나를 묶여줄 수도 있겠다. 네,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 쭉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일단 이거 먼저 적으시고요. 만약에 판별식을 따져야 될지 안 따져야 될지 헷갈린다? 그럼 그냥 무조건 따지세요. 따지고 연립하면 따지나 안 따지나 결과가 똑같아서 안 따져도 괜찮다인 거기 때문에 애매하면 따지세요. 문제 썼어? 잘했어요. 다음. 뚫고 지나가는 게 생각해보니까 경계값이 가운데 사이에 껴있을 때밖에 없을 수도 있겠네. 자, 두 분 모두 P보다 작을 때니까요. 자, 이번 케이스 아까 위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건 너네가 클린 시간을 채우세요. 자, 여기는 1번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작을 때 미리 써놓긴 하자. 2번 A가 0보다 클 때 이번에는 2번을 같이 해봅시다. 자, 2번을 한다면 일단 스텝 1은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죠? 두 분 모두 P보다 작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사실상 원래는 그래프를 두 개 그리긴 해야 돼. X축, P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P 이렇게 놓고 하나 0보다 클 때 아니지? 둘 접하는 것도 사실은 원래 그려주기는 해야 돼요.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 그려놓고 접해도 상관없네 해서 쓰는 거긴 한데 정확하게 하자면 굳이 이렇게 두 개로 하는 게 낫겠죠? 자, 이거는 경험하면은 경계값 함이 경계값이 뭐죠 여기서? P. 그러면 경계값 함수값 하면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죠? FP. 경계값 함수값이니까 여기가 P, FP. 이 함수값은 FP를 말하는 거죠. 이해돼요? 네. 경계값 함수값 FP가 어때야 되냐면 X보다 커야 그리고 그래프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거 이해돼요? 하민아, 그러면 축은 따져야 될까요? 안 따져야 될까요? 수능 따져야 돼요. 따져야 돼요. 이유가 뭐죠? 가운데 없어서 네, 두 분 사이에 지금 경계값이 있지 않기 때문에 따져야 돼. 축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할래? 축의 방정식부터 먼저 써야겠지? 축의 위치를 표현하려면 축의 방정식 공식 어떻게 되죠? X 와, 다시 따라하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 네. 이게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이고 외워놔야 돼. 자주 나오니까. 알겠니? 자, 얘가 p보다 어떻다? 작다. 왼쪽에 있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축을 따진 거죠? 하민, 그 다음 d는 어때야 될까요? D는 따져야 될까요? 네. d는요? 0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접할 때가 0이다. 두 점 만날 때가 0보다 크다 해서 합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쓰시고요. 얘는 클린 시간을 넣어 채우세요. 하민이 대답하느라 이제 쓰고 있구나.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하민이 저거 대답하느라 못 썼으니까 쓰는 동안 1번을 하고 있으시고요. 하민이 2번 쓰면 얘기해줘. 얘들아, 근해 분리가 뭔가 양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익숙해지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그리고 근해 분리가 아니어도 근해 분리의 원리를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변형 문제들도 고위고사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특정 함수값, 경계값의 함수값의 구호 이거 판단하는 게 수능수에서 계속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P를 기준으로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래요. 자, 여기도 1번 2차함계수 구호 항상 잘 따지라 그랬죠? 2번 얘가 뭐다? 자, 1번만 내가 할게요. 자, 1번은 일단 쭉쭉 봐봐. A가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이고요. 그래프 두 개 그려야 되지만 귀찮으니까 하나만 그릴게요. 근데 하나밖에 못 그리네? 요렇게 돼 있으니까요.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판단해봅시다. 첫 번째 뭐 판단해야 되죠? 경 하면은 경계값 누구고요? P, 경계값의 함수값 한번 기호를 뭐라 쓸까? FP가 얘는 요점이 FP죠? 0보다 어떤 상태네요? 딱 쓰면 되겠죠? 자, 지민아 축 따져야 될까요? 왜요? 이유가 뭐죠? 네, 사이에 있으니까요. 경계값이 두 근 사이에 있으니까 안 따져도 돼요. 축 안 봐도 되고 D는 지민아 따져야 될까? 네, 안 따져도 돼요. 왜냐면 경계값의 함수값을 지나려면 그래프가 X축을 뚫고 지나가야만 위로 볼록하면서 여기를 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두 근인 게 무조건 확정이에요. 이거 하나 만족하려면 D가 0보다 커야만 이걸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헷갈린다? 그러면 D가 0보다 크다 해서 그것도 같이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답은 틀리진 않으니까. 애매하다 싶으면 해버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 이거 1번 쓰시고요. 2번은 제목만 쓰고요. 넘어갈게요. 축의 위치 따지는 게 이제 경계값이 P 하나가 아니라 PQ 이렇게 두 개 나와버리거나 그러면 귀찮아서 얘기해. 자, 두 근 모두 P보다 크고 Q보다 작을 때 라고 했어요. 자, 1번 A가 0보다 작을 때, 그다음 2번 A가 0보다 클 때를 할게요. 그럼 아래로 볼록 이렇게 놓고 둘 다 P보다 크고 Q보다 작으니까 P보다 크고 Q는 왼쪽, Q는 오른쪽,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따라하세요. 경. A나 경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네, 여기 경계값 몇 개? 그럼 경계값의 함수값도 얘들아 몇 개? 두 개. 뭐뭐 있죠? FP도 경계값의 함수값. 그 다음 누구도? FQ 두 개 다 봐줘야 돼요. 자, 이렇게 그려지려면 FP가 어때야 될까?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FQ는 0보다 크다. 그럼 축의 위치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져야 돼. 왜요? 네. 두 근 사이에 경계값이 없잖아. 두 근 사이에 경계값이 있어야 생략돼도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축을 대충 그려놓고 경계값을 기준으로 지금 PQ 사이에 있죠? P보다 왼쪽에 있어도 되는지 판단해 보시고요. Q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되는지 판단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P 왼쪽에 축이 있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한 근이 일단 얘보다 무조건 왼쪽에 생길 수밖에 없어서 절대 안 돼요. 오른쪽에 이렇게 축이 있어도 어떻게 그리면 하나는 무조건 이쪽에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이로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축의 위치가 P2 사이다 해서 P보다 크다, 마이너스 2에 있는 B, P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축의 위치가 되고요. 이거 이해되니? 민지 이해돼? 네, 마지막 판별식 D는 따질 필요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냐? 지금 경계값의 함수값이 이 두 지점인데 아래로 볼록한 애가 이 두 지점을 지나려면 그래프를 꼭 뚫고 지나가야 할까? 아니요, 안 뚫고 지나가도 여기 지날 수 있거든. 그래서 제약 조건을 더 걸어줘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들이 지나면서 이 사이에 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R을 지나가면 D가 0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그리고 또는 서로 다른 두식이라는 말 없었죠? 그럼 이렇게 접해도 두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죠? 서로 같은 두근이. 그러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죠. 문제 조건에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식은이라고 했으면 이 두근과 빠지는 게 맞겠지. 하이 쓰세요. 자, 2번 그려보시고요. 1번은 클리닉 때 하시고요. D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없어요. 일단은 그러면 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서 없어. 갔다 오세요. 봐야게. 미지 쓰고 있어? 미지 쓰고 있어. 그냥 조금 지워졌다. 지금 정리되니? 이거? 2A분의 B, Q 다 썼어?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알파 베타 사이에 PQ가 있는 거야. 하나는 P보다도 작고 하나는 Q보다도 크고 이렇게 된 케이스죠. 자, 1번 이건 A가 0보다 작을 때만 내가 하고 바로 넘어갈 테니까 이건 쓰지 말고 그냥 너네가 클리닉 입장하세요. 그냥 보기만 해. 이거 쓰지 마. 자, 그럼 얘는요 그래프를 그리면요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PQ가 요 사이에 PQ가 이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정확히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자, 그러면 얘는 경험하면은 지금 둘 다 0보다 크다니까 FP 0보다 크다. FQ 0보다 크다. 그럼 축의 위치는 지금 알파 베타 사이에 얘가 있기 때문에 네, P보다 뭐 조금 오른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있어도 어차피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고 하나는 Q보다 크게 얼마든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두 근 사이 등계값이 있으니까 축은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점을 지나려면 아래쪽에 시작해서 뚫고 지나와야 얘는 이 점 두 점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D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풀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이해되나요? 네. 너네가 클린 시간에 이것부터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P 알파 Q 베타 순서인데 얘들아 경은 그냥 뭐 썼다고 치자. 그래프 그래서 축의 위치 따져야 될까 안 따져야 될까? 안 따져도 돼요. 왜요? 누구 때문에 지금? Q가 지금 알파 베타 사이에 있죠? 저것 때문에 안 따져도 되고 마찬가지로 FQ를 지나려면 얘가 굳이 한 배씩 D를 따질 필요가 없어서 얘는 경험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FP는 위로 블록이었다 치면 FP는 0보다 작고 FQ는 0보다 크다. 그건 그냥 경험하면 끝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안 할게요. 자, 문제 두 문제가 있고요. 두 문제 내가 한번 푸는 거 보여줄 테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 fx는 뭐야 이거? 문제가 아니잖아. 자, 별 2개짜리고요. 자이 별 2개짜리 두 문제. 자, 일단은 쓰지 말고 들어봐봐. 자, 2차 방정식, 2차 동그라미. 그 2차 항에서 여기 안에다 쓰려고 했는데 이미 1이라서 너무 기분 좋아. 아래로 올라가 봤죠. 자, 근데 얘 두 근 중에서 한 근만 뭐야? 얘네들 사이에 있대요. 얘 근은 아직 몰라. 못 구해. 누구 때문에 못 구해? A를 몰라서 못 구해 지금. 근데 얘 두 근은 구할 수가 있어요. 미적에서가 없기 때문에. 자, 인수분해부터 합시다. 어떻게 되나요? x-3, x-4는 0이니까 x는 몇 또는 몇? 3 또는 4.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이제 문제가 해석이 돼서 간단해지는 거죠. 얘의 두 근 중에 한 근만 3,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거 근의 분리죠. 근의 범위가 제한됐으니까 근의 분리라는 거 왜 근의 분리인지 알겠어?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칠까요? 알파 베타라고 치면 알파 또는 베타가 3, 4 사이에 갇혀 있으니까 범위가 제한된 거야.
이게 뭐라고요? 그래블리. 자, 그러면 몇 단계로 이루어진다고요? 구하는 방법이? 세 단계. 첫 번째 뭐를 일단 그려주고, 아, 그래프 그리기. 따라하세요. 그래프 그리기. 두 번째가 따라하세요. 경축비. 이게 두 번째. 이것도 세 개나 헷갈렸구나. 세 번째가 따라하세요. 연립. 자, 그럼 얘는 경축비로 가야죠. 근데 스텝 1이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프 그릴 때 누구 주의하라 그랬죠, 내가? 누구의 부호? 이차함 계수 부호 주의하라 그랬죠.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얘는 주의할 필요 있어 없어? 체크해봤더니 다행히 아래로 블록 확정.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 아까 우리 개념 프린트에서는 뭐가 문제였냐면 위볼 아볼을 몰라서 문제였거든? 근데 지금 아볼 확정이야. 근데 그래프 그리려고 하니까 애매해요. 뭐가 애매할까? 뭐가 애매할까요? 예? 예? 뭐가 애매할까? 3, 4 사이에 있어야 되는 둘 중 하나가 누가? 알파가? 또는 누가 될 수도 있어? 베타가. 내가 이렇게 얘네 배수를 이렇게 정해놓을게요. 작은 애를 알파, 큰 애를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세팅을 할게.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케이스가 1번, 2번 두 개로 나뉘어져야 돼요. 1번 그래프는 알파, 베타 작은 애가 3,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는 베타가 3, 4 사이에 있는 걸로 놓을게요. 그럼 알파, 베타, 이쪽이 3, 이쪽이 4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1번 케이스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1번 끝났어. 그래프 이게 1번이었죠? 2번 뭐 판단? 경축비. 자, 경부터 해야겠죠? 경계값 몇 개? 2개. 일단 누가 경계값의 함수값이죠? F3. 는하고 그냥 바로 써버려도 될까? F3은 계산하면 9 마이너스 3A 플러스 3 플러스 2A 플러스 8이 되고 는에서 밑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 이런 뭐야? 왜 다 양수야? 21인가요? 플러스 21이 20이네요. 플러스 20이 0보다 어떻다? 위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알게 된 사실 A가 누구보다 작다? 작다. 넘기면 A가 20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경 하나는 뭐예요? 근데 경계값이 하나가 아니라 누구도 있죠? F 4도 있어요. 네, 4. F4 대입합시다. 그럼 16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2A 플러스 8이니까 는 하면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하면 28이네요. 플러스 28이 0보다 얘는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럼 넘기면 2A가 28보다 크니까 A가 몇보다 크다? 14보다 크다. 자, 크게 위치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지금 알파 베타 사이에 경계값 4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봐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요. D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따라하세요. F4. 4, F4를 지나려면 R을 써. 이거? 뭐야? 방향이 왜 이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지나려면 뚫고 내려와서 지나고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두 점을 지나야만 F4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D를 안 따져도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개 연립해서 따라서 뭐라 쓰면 되죠? A는 14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실수 A값 될 수 있는 것은 얘가 객관식이었나 보네요. 해가지고 요 범위면 가능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범위가 뭐 2번 케이스도 나오겠죠? 이때도 가능 될 수 있는 건 요 범위에 포함되는 A값이거나 2번을 풀어서 나온 범위에 포함된 A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도 괜찮아요. 자, 이거는요 너네가 1번만 같이 따라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쓰고 그 다음에 공간 좀 띄워서 2번 이렇게 잘 써주세요. 네, 이거 받아쓰기 하지 말고 얘들아 최대한 안 보고 한번 하려고 해볼래요? 안 보고
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하고 막 했으면 살짝 한번 칠판 참고하고 했어. 그러면 이거 2번 케이스도 미리 해버릴래요? 클리닉을 할 거니까 1번 다 끝난 친구는 2번도 같이 그냥 해버리세요. 그래서 A 범위 2개 나오면 이 객관식을 내가 없앴기 때문에 그냥 A 범위 2개 쓰면 다 되겠죠? 와? 이거 어떻게 기억이 났었어? 그거 뭐였어? 잘했어. 이거는 숙제 안 했어. 한번 시도해보는 거 너무 잘해. 이거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자, 이거 별 2개짜리죠? 내신에서 이 정도로 나오면 킬러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신은. 근데 내신이 킬러로 나올 거면 학교에서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축의 위치까지 따지고 D까지 따지는 걸로 주로 나와요. 내신 킬러로 나오면. 근데 너무 귀찮죠, 계산이.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한 문제 더 하고 그 다음에 딱 문제표로 넘어갈게. 자, 이거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근 중 적어도 한 개가 또 하나, 이것도 애매한 상황이 또 나오죠? 하나만, 뭐 알파만 그럴 수도 있고 베타만 그럴 수도 있고 알파, 베타 둘 다일 수도 있고 케이스가 또 나뉘네, 애매해서. 자, 2차 방정식 두 분 사이에 있다. 얘가 그냥 x는 명확하고 바로 써도 되겠니? 이거 인수분해하면 몇이랑 몇으로 되니? 네, 5랑 y. 그러면 이 두 분이 5랑 y예요? 인수분해 개빠르네. 네, 두 분의 합하면은 맞아. 오, 빠르네.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얘의 근이 2차니까 2개가 있겠죠? 실근이 최대 2개. 근데 적어도 한 개는 그 사이에 있다. 하면 얘도 1번 따라하세요. 그래프 그리기. 부터 애매한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너무 애매해요. 뭐가 애매한 걸까? 얘를 알파, 베타라고 놓고 근, 알파, 베타를 놓고 작은 애를 알파로 놨어요. 이렇게 설명해주면 서술형이면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왜 애매할까? 누가 사이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럼 케이스 몇 개로 나눠야 될까? 3개. 2개일 것 같은 3개. 1번. 누구만 사이에 있을 때? 베타만. 2번 베타만. 근데 여기 하나만 들어가는 거 아까 이 전 문제에서 바로 하나 들어가는 거 했었죠. 알파가 들어갈 때, 베타 들어갈 때. 여기는 3번 둘 다. 둘 다 들어가는 케이스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적어도 한 개면 2개일 수도 있잖아. 최소 한 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위로 볼록 아니네. 아래로 볼록이네. x축 그려주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5 이렇게 해주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 이렇게 나오면 되게 귀찮아져요. 자, 일단 경 따져야 되지. 민재! 경 어떻게 하죠? 경이 뭐야? 경계값의 함수값의 부호란 말이죠. 경축 뒤에서 경이 뭐죠? 네, 그러면 경계값 마이너스 2의 함수값 f 마이너스 2 이 경계값의 함수값이죠? 이게 부호가 어때야 될까? 그 다음 은호 그 다음 누구도 써줘야 될까요? f 5가 그렇죠. 가은 경 끝났어. 이제 뭐 할 차례? 축은 어때야 될까? 마이너스 1분의 b 그게 축이죠? 그게 누구보다? 예? 축의 위치가 어때야 된다라고 말해야 될까? 마이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의 1분의 b가 5보다 작다. 그 다음 얘 d 따져야 될까 안 따져야 될까? 따져야 돼요.
D가 어때야 될까요? 0보다 크다. 또 되고 어때도 돼. 접해도 상관없겠죠? 서로 다른 이란 말 없잖아요. 서로 다른 뜻이 되는 말 없죠? 그러면 내 맘대로 이렇게 다르다고 나와버렸네. 네, 같을 수도 있는 거. 같거나 아니면 다르다면 여기 맞겠네요. 그 앞에 문제도 내가 내 맘대로 여기 등호 빼버렸죠? 앞에 그 위에 거였나요? 거기다가 여기 등호 붙여주세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다면 우리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써준 게 없고. 자, 이거 직접 계산을 이제 할게요. 이거는 그냥 개념이고 이제 실제 문제를 푼다면 쭉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이거는 내가 쓸 테니까 일단 보세요. F2는 하면은 Y 대입해야죠. 불러주세요. 어떻게 되나요? 4 플러스 2K 플러스 2K 플러스 5는 하면 여기 4K 플러스 9가 되겠죠? 이게 0보다 어떻다? 크다 해서 그냥 바로 넘기면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F5네 5 대입하면 25 마이너스 5K 플러스 2K 플러스 5니까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30이 0보다 크다. 넘기면 K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축의 위치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B가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 이게 축의 위치가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B 공식으로 구한 거죠? 이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K 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발씩 뒤로 따져야 되죠? 자리 없어. 너네는 이따 밑에다 써. 난 여기 위에다 쓸게요. D는 4분의 1은 못 쓰고 그냥 D 써야겠네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 5, 20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아 얘는 이제 1차인데 얘는 2차네.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10이랑 2 해가지고 10, 2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얘는 K 마이너스 10 K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K축 R로 마이너스 2, 10 이쪽이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해를 써주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우리가 근해 분리는 3단계라 그랬어요. 1단계가 따라하세요. 1단계 그래프 그리기. M에서 지금 케이스 3개로 남았죠? 3번 케이스 안쪽에서는 이제 둘 다 안에 들어간다고 확정 지었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게 애매하지 않아? 그래서 그렸어. 두 번째 단계가 뭐 판단하라고요? 경축비 판단했죠? 세 번째 경축비 판단에서 나온 식들을 이 부등식들을 다 뭐해라? 연립해라. 자, 연립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은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나온 값들이 지금 마사 밑줄을 쳐서 잘 안 보이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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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1번, 2번, 3번, 4번 얘네들의 관계는 지금 AND의 의미예요. 교시법이 뭐야? 자, 1번 색깔을 좀 정리해줄까? 2번 그다음 얘가 3번 그다음 얘가 4번 주의할 거는 이게 그냥 하나의 부등식인 거예요. 그걸 좀 주의를 하세요. 요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하거든. 자, 그럼 1번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9 좀 여기에 나갈게요. 위에다가 이거 너희는 이거 밑에다가 이제 얘를 쓰고 그 밑에다가 이 순서를 너네가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9 이쪽을 놓고요. 마이너스 4 한 이쯤을 놓고요. 마이너스 2도 있네. 마이너스 2 한 이쯤을 놓고요. 그리고 10 양수는 10 이거 하나밖에 없나? 이렇게 놓고 자 1번부터 그릴게. 1번은 마이너스 4분의 9 오른쪽이니까 여기 포함 안 하고 이 층수를 1층, 2층, 3층 나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쓰세요. 좀 낮게 이렇게 붙여서 그리고 자 2번은 주황색으로 1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2층 이렇게 쌓아 올리고 3층은 마이너스 4랑 10 사이니까 마사 10 사이 등호 없고 3층을 이렇게 높게 쌓아 올리고 자 그 다음에 4층은 초록색인데 주의할 게 이게 왼쪽 오른쪽 이게 하나의 그냥 그림인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여기 색칠하고 여기 4층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 포함시켜서 요렇게 되거나 해서
흰색과 주황색과 파란색과 초록색의 겹치는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야. 네 개가 다 겹쳐야 돼요. 이해되나요? 애들이 뭘 헷갈려 하냐면 겹치는 부분 지금 여기만 보이니? 근데 애들이 얘는 안 겹치는데요? 얘는 포함 안 되잖아요. 이 초록색의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둘 중 왼쪽 오른쪽 중 하나에만 속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고요. 그러면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하세요. K 쓰려면 전제 조건 확인. 네. K가 이렇게 됐을 때 둘 다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얘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K 값의 범위가 얘도 되고 여기서 나온 K 값도 되고 또는 여기서 나온 K도 된다 해서 여기서 나온 K 범위, 여기서 나온 K 범위, 여기서 나온 K 범위 3개를 더해주면 돼요. 합쳐주면 돼요. 네, 겹치는 부분이 아니라 AND와 OR의 의미죠. 네, 이거 1번, 2번 자리 비워놓고요. 3번 지금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은호 이거 이해되니? 좀 복잡하지? 이해돼요? 네. 민재는? 이거 A1, 2번 나오면 저거랑 다 합치는 거예요. 뭐라고? 합친다는 거. 합친다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얘네들은 또는이지. 마이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10 이상인 거랑 겹치는 부분을 보는 거야? 아니면 얘랑 얘를 합쳐버린 거야? 합쳐서 양쪽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이게 5월의 의미야. 5월. AND는 1번 AND, 2번 AND, 3번 AND, 4번 AND라서 이 4개의 부등식의 범위에 겹치는 부분을 쓰는 거고요. 근데 지금 케이스를 나눴다는 거는 5월의 의미야. 1번 5월, 2번 5월, 3번 이렇게 되는 거라서 지금 3번에서 이게 결론적으로 나온 거죠. 얘랑 2번에 나온 거랑 1번 나온 거에서 겹치는 부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온 부분을 다 합쳐주면 잘 합쳐주면 된다 이런 의미야. 이해되나요? 써보세요. 근데 문제가 나오면 하나하나 같은 느낌? 뭐를요? 그냥 이 과정을 잘 걸쳐. 해야죠. 빠르게 암산 쓱싹 하고 싶어? 아니. 되면 좋은데. 그리고 여기서 문제 조건이 조금 달라지면 빠르게 쓱싹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 경우는 그 경기값만 구할 때는 1, 2번은 지금 경험하고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알파만 나이랑 5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 베타는 그 바깥쪽에 있거든? 그러면 알파, 베타 사이에 무조건 저 나이랑 5 중 적건 하나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1번, 2번은 그냥 경험하고 끝내버리면 돼요. 그래서 좀 간단하고 3번 케이스가 경축들이 다 따져야 되는 케이스. 나는 축의 위치 판단하는 거랑 D 판단하는 거를 따로따로 난 조건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혜인이 말대로 맞대요. 경만 따져도, 그러니까 축 안 따져도 되는 상황은 무조건 D도 안 따져도 되네. 그런데 참고로 이제 수원이나 수투나 미적에서 그네들의 원리로 나온다면 경험하고 다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는 걸 잘 해야 되고요. 자, 이거 다 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쓸 때까지 1, 2번도 쓱싹 해버리세요. 1, 2번은 경험하면 되니까 이렇게 빨리 끝나겠죠? 그리고 3번 하고 있어? 네, 천천히 차곡차곡 쌓아오려고 문제도. 저희 수능 금요일 30일. 30일? 같은 주네? 토요일 마지막 몇시? 30일? 역시 아니 왜 나만 26일? 나 월요일인데. 나 첫날. 넌 주말 복수이야? 너 남아. 예전에 너 일찍 사진 거야. 나 찍어볼까? 찍었어요. 찍었어. 됐어. 저 이번 쉽게 했는데요. 쉽게 나온대? 네. 믿으면 안 돼. 아니 근데 중간고사에서 만약에 애들이 성적이 쭉 다 벌었으면 기말 쉽게 낼 수도 있어. 3번 했나요? 근데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야 근데 내 경험상 100석 쉽게 나오면 그냥 프린트해서 싹 다 그냥 낼 텐데. 근데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고. 새로운 문제가 많대?
프린트에 없는 새로운 문제를 말하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 새로운 문제의 기준이 뭐랑 비교했을 때 새롭다는 거지? 자, 얘들아, 지금 일단은 근해분리 부등식은 끝났는데 오늘 평면작표를 나가려고 했거든? 생각보다 여기 근해분리가 좀 오래 걸렸네. 보자.